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까지 나온 속보를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얼천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굉장히 겨울겨울하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동부지검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네,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네, 백혜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검경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 관세청 지휘부가 백경정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경찰 조사 당시에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하자라고 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연기하자,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합수단은 경찰이 이제 밀수범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서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경정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지휘부가 백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합수단은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검경 합동 수사단 그것도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에서 이제 한 거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은 나온 결과를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도가 좀 중반 이후에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 국세청이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검찰 등이 다 공모해가지고 마약을 들여오는 데 다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백혜룡 경정은 지금은 인천세관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지금 영장 신청을 낸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닌 건 아니다. 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종교단체 반사회적 행위하면 해산.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 해산과 관련해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앞서 일주일 전인 2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냐라고 물었고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면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있고 이거를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중후권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재단과 사단법인도 반사회적인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에게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는 것을 겨냥한 말입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렸던 공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면서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이제 통일교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해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해산을 검토해라. 네네. 뭐 이런 위법한 행동을 한 종교단체 그래서 통일교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고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 이제선 좀 더 이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무관청이 해산을 하면은 가처분 신청이 일단 들어올 테고 네. 본안 소송이 들어갈 테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겠죠. 그러니까 정부랑 이제 주무부서랑 이제 다툴 테지만은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 정도의 위법성과 불법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미 여러 차례 했다라고 보면 대통령은 의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거의 배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그런 거예요. 윤영호를 협박을 해가지고 윤영호가 쫄아가지고 갑자기 진술을 바꾸게 한다든지. 근데 윤영호는 어차피 통일교에서는 지금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살라고 됐는지 모르겠으나 참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영호가 이런 뭐 협박으로 받아들여서 진술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윤영호가 이렇게 민주당에게 접근해서 뭐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고 다만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게 일상적인 거다. 이게 일상적인 거고 뭐 윤석열 정권하고만 우리가 가까운 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형을 낮춰보려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의도는 제가 보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뭐 말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거는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네, 그 또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쪽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또 댓글창에는 임금님계 캔디님이 민주당 할아버지라도 나쁜 짓 했으면 감옥 가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수사는 어디까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 쪽에서는 우리가 수사할 문제는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글쎄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이거저거 김건희 특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지금 얘기를 한 거면은 저는 특검이 좀 정치적 중립의 의심을 좀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종합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이걸 끝내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치적 중립에 조금 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뭐 경찰에 이첩해야죠. 그래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처리 안 되면은 이 그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고 자기 윤석열 검찰처럼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 털 건 털고 뭐 돈 받았으면은 뭐 처벌해야죠. 그거를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그런 거는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금 전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단계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미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관련 계정의 작성 여부 확인이 끝났다는 주장, 그리고 윤리위원장 인선 후에 조율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질의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드린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진은정, 최영옥, 진영구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 구병 선거구 소속이면서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는 동일하고 한지훈 씨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된다고 했고요. 이 4명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확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나 확대 해석을 자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막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저희가 자막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이 뉴스가 나온 맥락도 좀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들이 다 설명해놓고 확인되지 않는데 이만한 추측성 보도 확대 해석 자제하지 말라. 확대 해석을 마음껏 해주세요. 라고 이걸 읽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모로 위기잖아요. 예. 심지어는 원조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조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장동혁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으니 이걸로 좀 눈을 돌려보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 자주 하는 방식이고 원래 이거 착수할 때부터 한동훈을 좀 찍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보였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쨌든 진은정, 최영옥, 진영구, 한동훈의 배우자, 예. 장모 그리고 장인 이름하고 강남구 병 뭐 이제 뒤에 전화번호까지 갖다라면은 예. 한동훈 가족으로 봐야죠. 아. 예, 뭐 이거를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뭐 네. 무슨 변명이 이제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냥 저는 처음부터 이거 우리 가족이 했다 죄송하다. 예. 하지만은 뭐 당원 게시판에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게다가 당원도 아닌데 왜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비판했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냐 이런 쪽으로 갔었어야 예.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약간 이런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동훈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한동훈 예. 전 대표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메시지 안 내겠죠. 아, 보고도 못 보죠. 어, 회피형. 그냥 이런 거는 정면 돌파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저는 뭐 이거 아.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예. 스타일상. 아이고. 예, 예. 다만 이제 이거가 이 시점에 이런 거를 낸 거에 저희가 무엇냐. 왜 이렇게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 투쟁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비방하고 이런 쪽으로 가느냐라는 식으로 장동혁 대표 측을 공격을 할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팝콘각이다 어쨌든. 팝콘각이다. 예.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이제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또 동일한 시기에 다 탈당을 했고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론 조작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한동훈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론 조작에 드루킹이 예를 들면 처벌을 받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매크로를 세게 돌려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가족들끼리 패밀리 비즈니스고 자기 한동훈이 지금 계속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총으로 쏴버리겠다 윤석열은 이 정도로 증오감을 보이고 있고 김건희 때문에 지금 당 뭐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나요? 익명 게시판에? 이게 왜 여론 조작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어차피 이거 나중에 밝혀질 텐데 예.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직접 조언을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한동훈 측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당시엔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거를 전달도 했었고 근데 본인이 약간 비겁해서 본인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게 됐다라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정면 돌파했었다 이거는. 예. 네, 첫 발을 잘못 뒤져서 생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대법원 사법제도 공청회 개최. 네, 오늘부터 사흘간 열린다는 거죠? 네, 대법원 소속의 법원 행정처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이런 이름의 공청회를 엽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주도하는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화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전반적인 사법 관련해 가지고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입장은 좀 김준일 평론가 어떠신가요? 일단 이거 법원 하는 거 이것부터 좀 짧게 예, 예.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푸시를 안 했으면은 대법원이 이런 거 했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음. 각 개별 법안이나 사안마다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항상 예.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더 빨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예. 사법개혁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이제 그런 파행들을 좀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법행정자문위회를 출범시키고 뭐 인사제도도 개혁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다 그거가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사법부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예. 체제에서 좀 발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란 전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비슷해요. 위헌 논란이 없어야 돼요. 최소화 정도가 아니라 없어야지. 윤석열 풀려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도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거를 추진한 법사위 의원들 빼놓고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그랬다라는 의견을 안 낸 분들도 사실상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보면은 책임의 정치를 해야 된다. 예. 그 여당이면은 지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수준으로 조국 혁신당도 반대하고 있고 지금 있는 수준이라면은 저는 이건 좀 위험하다 많이. 윤석열 풀려났을 때 풀려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방금 매부쇼에 우상호 수석이 나와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매부쇼에 출연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정원호 기사 공유한 이재명 대통령. 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정에 성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본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더욱 정진하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 지자체장을 지목해서 공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 도전 의사를 드러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는 후보들이 들썩였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서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정 구청장을 포함해서 사선 의원인 박홍근, 서영교 의원 그리고 3선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정원호 구청장이 일은 잘하는 거 맞다면서도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분들은 솔직히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예. 약간 난리가 났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 후보분들이 난리가 난 거는 그 말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은 난리가 난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난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항상 어느 정권이든지 이를테면은 대통령의 뭐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뭐 대통령이 칭찬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솔직히. 예, 칭찬은 지금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특정 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그 생각은 들고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한테 칭찬 좀 해달라고 그래. 이거는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실 예.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칭찬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미치다, 뭐 40% 초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한 반응이 보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은 선을 잘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예. 하여간 지금 다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상당- 선거라고 예, 하는 예. 게.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불만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칭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박주민 의원 일을 잘, 보건복지위원장이 일을 잘하네. 뭐 아.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최고위원 예. 후보들 잼카의 릴레이로 김민석 총리를 시작해서 태웠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조심스럽게 선을 타야 되긴 하지만 또 김준일 평론가가 예측하는 그럼 서울시장 후보 라인업은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언급되지 않는 분들이 깜짝 카드로 어머.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김준일인가요? 서울시장 그거- 출마하세요? 그것만 빼고 언급하지 않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다라는 것만 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당 예. 안에서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던 깜짝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음. 그 과거에 저희 방송 나왔던 한국일보 이지은 기자는 기업인 쪽도 민주당에 접속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저도 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 예. 야, 네. 저희 빨리 월간 브리퍼 시간에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저희 브리퍼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세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나경원 가능성이 지금은 점점 높아져가지고 아. 한 49%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오, 그 깔딱고개 넘어가는 게 깔딱고개를 넘느냐 못 넘느냐 거기에 걸려 있다고 봐요. 12일에 그걸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예. 계속해서 말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이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시사인 채널 시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상담 후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